그래서 이 이팔 전쟁이 좀 지속되고 오래되면 증시적으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좀 빨리 하루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간의 입장이든 아니면 인도적 입장이든 그렇죠. 뭐 지난 10월 7일 갑작스럽게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막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공격해서 사람들도 납치도 하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9.11 테러 때도요. 네. 영화보다 훨씬 더 상상을 못한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보다도 상상 못한 그런 장면을 만든 것 같아요, 얘들이요. 뭐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와서 막 침공하고 뭐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가 2,670명,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1,500명으로 양측 모두 합치면 4,1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군이 연일 공습을 이어가면서 이제 가자 지구 부상자는 이제 9,6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을 방문해서 좀 중재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요르단에 방문하면은 이제 요르단 쪽 인사하고 이집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팔레스타인 지도자하고 좀 만나서 중재를 할 예정이었는데 또 갑자기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병원이 폭격을 맞아서 5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게 다 그냥 무산돼 버렸잖아요. 예, 그 무산되고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하고는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공습에 대해서 미 정보 당국은 로켓이나 미사일이 가자 지구내 팔레스타인 쪽에서 발사됐다는 거죠. 그런 근거를 위성 사진하고 이제 적의 데이터 등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쪽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이제 팔레스타인 내 테러리스트가 한 거다. 그러고 이스라엘 역시 이제 감청을 통해서 이슬라믹스 지하드 대원들이 이번 사건들이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번 폭발이 이거 이스라엘에서 온 거냐 이게 아니야 이거 우리 쪽에서 온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 녹취록을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좀 무마되는 분위기였어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병원을 공격할 수 있냐 뭐 이거부터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대규모 공격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들어요. 가장 먼저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준비를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첩보 기관인 모사드하고 CIA에서 어떻게 이걸 사전에 탐지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 준비하려면 이제 1년 이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탐지 못했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자기들끼리 무전하는 것도 녹취해가지고 녹취로 공개한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이 정도 공격을 준비하려면 굉장히 서로 무전도 하고 메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 사전 징후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침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침공 일주일 전 하마스가 전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막인 아이언돔 격축률이 90%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그 90% 명중률을 자랑하는 이 아이언돔이 이제 5,000발의 가삼 로켓 앞에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 가삼 로켓이 정밀 타격 능력이 없는 정확한 이제 로켓포 수준인데 이걸 막 살포 수준으로 날려버리니까 아이언돔이 그냥 뚫려버린 거죠. 어이없게 뚫려버린 거죠. 어쨌든 아이언돔이 이렇게 쉽게 뚫리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5,000발 동시에 싸면 뚫린다. 그러면 무슨 도움인가 싶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그동안 온갖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감시를 피해서 이제 하마스를 지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네.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사실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네. 뭐 법무부를 그 총리 산하에 좀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막 반발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하마스가 대대적인 침공을 하니까 이럴 때 또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죠. 예.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똘똘 뭉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서 전쟁이 터지면 그 유학 가 있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예비군 동원령에 막 짐 싸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러 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동 1, 2, 3차 대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뭐 30만인가 50만인가 뭐 예비군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자비앙이 그 위기에 몰렸었는데 하마스의 침공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 중인데 오래 끌수록 본인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인데 사실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좀 지고 밀리는 있다고 밀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이번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동지 중에 저 항공모함 최고 규모의 항공모함을 급파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요르단에 방문해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수장들하고 만나서 학전을 막으려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찬스였는데 이게 무산돼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재만 잘했어도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의 역할 뭐 이런 거니까 중동 각국에서도 대부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하마스 무장 공격은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국 언론에서 계속 각국 언론에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 갈 거다 뭐 이렇게 막 자꾸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언론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얻을 게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러고 이스라엘 이런 상황을 보면 핵무기를 쏘도 남을 인간성을 갖고 있잖아요. 보통 나라는 조심해서 핵무기를 안 쏘는데 이스라엘은 쏠 것 같거든요. 네. 더군다나 또 이란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못 쏘는데 이란이 이제 일단 알려진 바로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꾸 전쟁을 부추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떠들어야지 기사 이제 조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부 공격은 이제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전에 2007년인가 그 당시에 50 며칠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학전은 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란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란에 주기로 한 그 자금을 묶어놨었단 말이에요. 60억 달러를 묶어놨었는데 이제 그걸 이란에 갇힌 미국 인질을 석방하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카타르 은행에 보내놨는데 카타르 은행에 보낸 그 돈은 이제 이란에서 뭐 생필품이라든지 꼭 필요한 거를 무기로 전용되지 않는 생필품을 사는 데 쓰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다시 막았어요. 네. 아니 미국은 원래 그 협상할 때 이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협상을 억지로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다 깨버렸지 않냐. 다시는 안 깬다는 보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돈을 막아서 아마 그 이란과 미국이 자금을 동결했는데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열받겠지만 미국이 막 저렇게 막 동네 깡패처럼 저렇게 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참 인내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결론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섬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국지전으로 오래 좀 걸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팔레스타인이 1년간 준비하고 총 공격을 했는데 모사드하고 CIA가 이걸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네탄야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렸는데 이번 기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뭐 당연히 끝내고 싶지 않아서 좀 질질 끌 것 같고요. 바이든은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지지율 상승은 또 전쟁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뭐 그래서 이번 상승이 좀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뭐 그러려고 이제 그 이번에 요르단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그 팔레스타인 병원에서 500명 죽는 바람에 또 무산돼서 몹시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이 하마스 지원설이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일단 부인 중입니다. 예, 일단 부인 중에 있고요. 중동 각국에서는 이제 하마스 무장 정파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하고는 선을 긋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엔은 이제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지원을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후스타오 그 유엔 사무총장 그분은 좀 너무 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목소리는 내는데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이집트하고 국경에 가자지구 끝에 이제 이집트 국경하고 맞물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의료 물자하고 뭐 식량 이런 것들 트럭 50대 분은 좀 가자지구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이제 이집트 쪽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도를 좀 살짝 잘 보면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 지구인데 이제 사실 그 네옴시티 만든다는데 요 부분이죠. 네옴시티가요. 네. 멀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스라엘 전체고 이제 요르단강 서쪽이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 네. 이 안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요. 네. 같이 살고 있고 이제 좀 가격한 그런 무장 정파는 이제 가자 지구에 또 별도로 막 수용돼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감옥같이 막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막 그러니까 감옥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 가자 시티 여기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이제 여기 삥 싸고 있다는 거죠. 네. 삥 둘러싸면서 가자 지구 둘러싸고 있고 이제 미국 항모는 이제 여기가 동지중해잖아요. 여기에 항모 급파해서 학전을 좀 방지하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빨리 하루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시간의 입장이든 아니면 인도적 입장이든 그쵸. 뭐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요 2000년 가까이 살던 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우리 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키부츠를 막 만들었어요. 집단 농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도 나도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더니만 야 너들은 물러나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쪽으로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아랍 전체가 연맹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중동 국가가 아직도 부족 국가잖아요. 부족 연맹을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크다고 국력이 센 게 아닌 거지. 아직도 부족장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땅이 엄청 넓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얼마 안 되고 다 사막인 거지.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까지도 버티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쨌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억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이제 와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이팔 전쟁이 좀 지속되고 오래되면 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증시적으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마스가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한테 왜 총 공격을 했을까? 점점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가 네. 팔레스타인이.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랍 연맹에서도 점점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그 이란하고 그 아랍 쪽 국가들하고 국교를 손을 잡고 사우디하고도 이란하고 손을 잡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좀 흔들려는 목적 때문에 공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예.